일제강점기 당시 당대 제1의 외과의사라 불리던 이가 있었습니다. 바로 고 백인재 박사, 지금의 백병원을 설립한 인물입니다. 그는 의술도 뛰어났지만 민족의식도 남달랐는데요. 과연 어떤 삶을 살았는지 이번 영상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1899년 1월 28일 평안북도 정주군 남서면 남양리 424번지에 살던 아버지 백희행과 어머니 청주 한씨 사이 사남 3녀 중 셋째 아들로 태어난 백인재. 유년 시절 그는 유복한 가정에서 성실한 아이로 자랐습니다. 그러다 1912년 13살이 된 인재는 정주 오산학교에 입학하게 됩니다. 이곳은 평양 대성학교와 함께 항일 비밀 결사 중 하나였는데요. 신민회의 주요 프로그램 중 하나로 국권회복운동에 투신할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독립운동가이자 교육가였던 남강 이승훈 선생이 설립한 곳이었죠. 이후 1916년 17살이 된 인재는 경성의학전문학교에 제1기 입학생으로 입학했습니다. 이곳에서 그는 1919년까지 3년 동안 장학금까지 받아가며 전교 수석의 자리를 계속 유지할 정도로 공부벌레였는데요. 당시 경성의학전문학교에는 한국인과 일본인 반이 따로 있었고 교과 과정도 달랐습니다. 특히 중요 과목의 경우에는 일본인 반의 수업 시수가 훨씬 더 많은 등 학교 당국의 민족 차별 속에서 인재는 이를 악물고 열심히 공부했던 겁니다. 1919년 3월 1일 민족 대표들의 독립선언문 낭독은 항일 만세운동인 3.1운동으로 이어지게 되죠. 당시 파고다 공원에서도 독립선언문이 낭독되고 학생들을 주축으로 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만세운동을 했습니다. 곧 출동한 일본 경찰들은 만세운동을 하던 이들을 체포하여 종로경찰서로 연행했는데요. 그런데 잡혀온 이들 중에는 백인재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공부만 하는 줄 알았던 그는 사실 경성의학전문학교의 학생 대표로 활약하며 3.1운동에 참가할 것을 미리 계획하고 있었던 겁니다. 인재는 8개월간 수감 생활을 하며 일본 경찰들에게 고초를 겪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1919년 11월 6일 그는 최종 판결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언도받게 되죠. 결국 이로 인해 인재는 경성의학전문학교에서 퇴학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추록한 인재는 고심 끝에 민족적 서름을 이겨내고 의사와 의학 연구자의 길을 선택하게 되는데요. 마침 총독부와 경성의학전문학교의 유아 조치가 시행되며 1920년 4월 인재는 다시 경성의학전문학교 4학년으로 복학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비록 3학년 때까지 받아오던 장학금은 받지 못했지만 열심히 의학 공부에 매진하여 1921년 3월 전학년 수석으로 학교를 졸업하게 됩니다. 그런데 원래 졸업과 동시에 자동적으로 부여되는 의사 면허가 인재에게는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3.1운동에 가담했다는 이유 때문이었죠. 대신 총독부 의원에서 2년간 근무를 하면 의사면허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는데요. 억울하긴 했지만 인재는 그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하고 총독부 의원 외과에 들어가게 됩니다. 의사면허가 없었던 탓에 외과의사의 역할은 할 수 없었고 인재는 다들 하기 싫어하던 마취 일을 전담으로 맡아야 했습니다. 당시는 마취 전문의가 없던 시절이라 외과의사에게 마취는 아주 중요한 일이었는데요. 하지만 번거롭기만 하고 잘한 티는 나지 않아 인기 없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인재는 자신에게 주어진 마취 기술을 2년 동안 성실하게 연마했고 덕분에 아주 뛰어난 마취 기술을 습득하게 되었죠. 이처럼 인재는 억울할 수도 있었던 시간을 묵묵히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나하나 해가는 가운데 마침내 1923년 5월 의사면허를 받아 진짜 외과의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후 총독부 의원 외과의사로 지낸 4년 동안 그는 실험적 그룹병의 연구 등 4편의 논문을 추가로 발표했고 그중 실험적 그룹병의 연구로는 의사 박사 학위를 받아 1928년 6월에는 29살의 나이로 자신의 모교인 경선의전의 외과 주임 교수로 부임하게 됩니다. 이는 조선인 최초로 관립의학교 임상의학 분야의 주임 교수가 된 사례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인재는 지금까지 쌓아온 의학 지식과 경험, 또 2년 동안 특별히 연마하여 습득한 마취 기술을 통해 뛰어난 수술 실력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덕분에 1936년경에는 세계 최초로 성공한 수술도 있었습니다. 장이 막혀서 음식이나 가스 등이 통과하지 못하는 장폐색증 환자가 있었는데 서서히 창자 안에 공기를 빼내 압력을 줄이는 상부장관 감압술이 장폐색증에서 유효한 수술임을 세계 최초로 입증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세계 학회에는 1940년에 미국의 왕겐스틴이 먼저 보고했는데요. 이를 애석하게 여긴 그의 일본인 제자들이 인재의 발표 내용을 그림으로 보내줬고 이 그림은 현재 부산 백병원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1941년까지 경선의전 주임교수로 재직하는 동안 그는 당대 제1의 외과의사라는 명성을 얻게 됩니다. 경성의전 주임교수로 재직하는 동안 인재는 의료 혜택을 넓히고 의료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장기적인 방안을 구상했습니다. 실제로 1930년 독일 등 유럽을 3개월간 방문하였으며 1936년부터 1년여 동안은 독일 베를린 대학의 노르드만 외과학 교실에서 공부하고 또 미국 콜롬비아 대학,
존스홉킨스 병원, 메이오 클리닉 등을 시찰했습니다. 메이오 클리닉은 1889년 시골 마을에 개원한 사립병원이었는데 환자에게 최고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대규모의 시설을 구비하고 임상과 연구를 병행할 수 있는 연구 환경을 조성하였으며 환자의 재정적 여건을 고려한 의료수가 책정 등 식민지 의료체제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매력적인 요소들이 많이 있다는 걸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온 것입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그는 메이오 클리닉 같은 훌륭한 의료기관을 만들겠다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러던 1941년 인제는 10여 년간 지켜온 경성의전 외과 주임교수 자리를 사임하고 1941년 1월 24일부터 백인제 외과병원을 개원했습니다. 당대 제1의 외과의사 백인제가 개원했다는 소문이 나자 전국에서 환자들이 몰려들기 시작했는데요. 개원 초기 30여 개였던 병상은 연일 꽉 차는 바람에 병원에 인접한 주택을 병실로 개조해 사용해야 했죠. 그럼에도 병상 부족 현상이 해결되지 않아 증축을 하다 보니 1950년대에는 최대 100병상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인제가 꿈꾸던 한국의 메이오 클리닉을 당장 이룰 수는 없었지만 그를 위한 물적 토대가 점차 쌓여가고 있었던 겁니다. 1945년 8월 15일 우리나라는 그토록 바라던 광복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인제는 의학자이자 의료계 지도자로서 자신의 역량을 발휘했습니다. 자신의 모교인 경성의학전문학교와 경성대학 의학부를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으로 통합하는 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1946년 10월에는 이 대학의 교수진으로 참여했습니다. 또한 대한외과학회의 초대부터 3대까지 회장을 역임하며 우리나라 외과학 발전을 위해 힘썼고 서울시 의사회 초대 회장 등 각급 의사회 탄생과 초기 운영에 핵심적으로 관여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인제는 아주 큰 결심을 하게 되는데요. 그동안 백인제 외과병원을 성공적으로 경영하여 모아둔 제법 많은 재산을 나라와 민족을 위해 모두 사회에 환원하기로 마음먹은 것입니다. 그렇게 1946년 12월 7일 우리나라 최초의 민립공익법인인 재단법인 백병원이 설립된 거죠. 백병원의 정관에는 의학연구와 의료사회의 향상 발달이라는 목적과 그 목적에 따른 사업인 의학연구기관의 설치, 의학연구에 대한 장학시설이란 내용이 기록되었는데요. 1937년 그가 미국 메이오 클리닉을 방문하며 품었던 꿈을 백병원을 통해 실현시키고 싶었던 거죠. 그러던 1950년 6월 25일 북한의 남침으로 한국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공산군이 서울을 점령한 지 20여일 만인 1950년 7월 19일 인제는 친동생 백붕제와 함께 공산군에게 체포되어 납북당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설립자의 납북 소식에도 그의 후손과 제자들은 백병원의 재건을 통해 인제의 뜻을 이어가기로 했고 1970년에는 인제의 장남인 백낙조 박사가 재단법인 백병원의 이사장에 취임하여 백병원의 중흥기를 이끕니다. 이후 백낙조 이사장은 1979년 재단법인 백병원의 재산 일체와 거액의 사재를 출연하여 인제의 수건이었던 학교법인 인제학원과 인제의과대학을 설립함과 동시에 부산 백병원을 완공하며 학교법인의 초대 이사장에 취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10년을 주기로 커다란 프로젝트들을 해나가기 시작하는데요. 1989년 인제의대는 종합대학으로 승격되어 지금의 인제대학교가 되었고 초대 총장으로 백낙한 박사가 취임하였으며 2000년에는 2대 이사장에 취임합니다. 1989년 상계 백병원이 개원하였으며 1999년에는 일산 백병원, 2010년에는 해운대 백병원이 차례로 설립되어 현재 인제대학교와 전국 4곳의 백병원으로 백인제의 꿈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상 당대 제1의 외과의사라 불리던 백인제에 대해 알아봤습니다.